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모든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갑자기 불거진 오세훈발 재건축 이슈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는 이미 기대감으로 12억 이상 오르는 상황이며 강남 재건축과 서울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3에서 5억 가까이 치솟는 등 거품 불장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아파트로 불길이 번진 상황은 아니지만 조속히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거품 가격이 치솟을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4월 변곡점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표대로 추락을 할까요? 아니면 거품 불장이 재현될까요? 재건축 12억 폭등, 정말 기록적이네요. 자, 4월 집값 난리통. 좀 하락적으로 난리통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락적으로.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흐름이 꺾이고 있었는데 이 재건축 이슈로 갑자기 돌아선 기분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정말 뜨거운 불장이 전개되고 있네요. 자, 부동산 민심.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부동산 민심이 뭡니까? 집값을 안정시켜야 이제 누가 되든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는 게 결론이 났어요. 집값을 계속 띄우거나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제 그 정당은 도태됩니다. 왜? 너무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먼저 2030. 단순하게 그냥 무관심, 관심 차원이 아니에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라는 말은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2030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선 집값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2030이. 물론 영끌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표를 찍어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집값을 안정시켜야 이 젊은 층의 표를 얻을 거예요. 그럼 5060은 2030의 부모 세대입니다. 집값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세금 폭리,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대선에 역시 집값이 핵심이 될 거예요. 뭐 지금 조국 사태네 무슨 코로나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는 대북 사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가장 큰 건 부동산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부분은요 나하고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문제라고요. 부동산이.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인데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부패도 아주 안 좋은 건데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이면 판을 치겠어요. 여기 보시면 강남권은요 지금 제가 여기 70% 특정당을 몰아준 세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금 폭리, 분노. 대선 집값의 역시 핵심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부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 봤더니 역시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약간 지방색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표차를 본다면 이번에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분노한 거예요. 대선 집값이 역시 핵심일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집값 민심은 상승보다는 하락을 시켜라. 그 다음에 개발보다는 안정을 시켜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계속 개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입니다. 그럼 집값 문제가 되겠죠. 정말 속도 조절 잘해야 합니다.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집을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집값이 올라가고 딜레마긴 한데 타이밍 잘 잡아야 할 거예요. 지금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역효과 가져올 겁니다. 대선 승리, 결국은 이 대선 승리를 하려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당 그리고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 정당 바로 여기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오세훈 재건축 불장 참 좀 안타깝기는 해요. 서울 집값 폭등 확산 조짐. 지금 확산 조짐 맞습니다.
강남 재건축부터 볼까요? 압구정 15억이 뛰어버렸어요.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뛴 건 아니지만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또 최근에 갑자기 막 몇 달 만에 12억 뛴 것도 압구정인데 또 15억이 폭등했죠. 잠실주공 5단지도 3억이나 급등한 등 호가가 3억에서 5억 치고 올라가는 곳들, 이건 실거래가고 호가가 3억에서 5억 올라간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재건축 한번 볼까요? 강남권 한강변 라인이 뜨거워졌어요. 강남, 목동, 여의도. 얘들이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번지는 건 기정사실 아니나요?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상계, 창동, 뭐 여기도 재건축도 있지만 기타 서울 지역들, 그 다음에 분당, 평촌 또는 일기 신도시나 각 위성도시의 리모델링,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뉴타운 재개발, 특히 서울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 지금 불장입니다. 해제된 것들조차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왜? 이제 집을 계속 짓는다, 완화시키겠다 하니까 이 뉴타운 해제된 곳들이 다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막연히 노후되는 것들도 기대감으로 뛰고 있어요. 서울 집값 확대, 집값 상승 전환. 즉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이 팩트로 인해서 일부 서울 집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퍼질 겁니다. 벌써 그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집값이 상승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하향세를 잘 탔다가 이게 턴하는 거죠. 일반 아파트 상승 우려가 있네요. 그렇게 되면 서울이 뛰면 가만히 있겠어요? 경기도, 전국.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은 아니지만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이제 잘 내려가는 중인데 또다시 얘가 뛰면 또 불장이 되겠죠. 하향세 집값 유턴. 2021년은 결국 또 한 번 하반기 폭등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지도 좀 확장시키는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지만 뒤는 달라요. 자, 먼저 보시면 이게 0이야, 0.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이게 보세요. 이 대책 그렇게 쏟아냈지만 정말 많이 뛰었죠. 하락 이거밖에 안 했고 상승 이렇게. 그리고 대책은 25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종합대책, 아주 핵심적인 종합대책 8일 대책 나온 다음에 꼭 집값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렇죠? 해마다 나왔어요. 자, 802 대책 2017, 913 대책 2018, 11.6 대책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와서 710, 뭐 617, 710, 804, 그 다음에 2021년 와서 24 대책, 공급대책 나왔죠. 자, 공급대책 나온 이후로 쭉 내려왔어요. 역시 이번에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현재 여기야, 이 원 쳐진 거, 이거. 자, 여기에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신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라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야죠. 그쵸? 자,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재건축 이슈가 터지면서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미 조금 머리를 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날아갔다가 아마 2022년 초반이나 돼야 이제 마이너스, 내년에는 완전 대세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올해도 대세하락 가능성은 있는데 또 올라갈까봐 좀 이게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떨어졌다 올라가요.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인데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 떨어진 것도 마이너스가 된 것도 아니야. 상승이 축소된 거지. 좀 아무튼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 B로 가야 하는데 A로 갈 가능성. 왜냐? 오세훈 재건축 개발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대책이 지금 너무 미흡해요. 불필요한 대책은 없애고요. 정말 강력하게 투기하는 사람들의 대책은 세게 때려야 하는데 글쎄요,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소폭 하락 후 여름에 대폭등,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주요 보세요. 802 대책, 913 대책, 11.6 대책, 710 대책 다 여름 이후에 뛰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하반기 때 대책이 나오죠. 특히 다주택 매물이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나가요. 올해가 이번 달에 4월 달인데 4월 달, 5월 달이면 이미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이 아니래도 잔금 치는 날짜를 따지면 이미 다주택 매물이 다 나온 것 같은데 4월, 5월부터 또다시 이제 그래서 하반기 때 폭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5월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끈을 놓으면 안 되죠.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5월 이후에 이렇게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끈은 모든 지금 지표가 아직은 하락세야. 지표.
한 7, 8가지 지표가 하락세예요. 선거 이후에 강력한 대책, 혹시라도 정부가 대책이 진짜 대책다운 대책이 나온다. 또는 부동산 장기 폭등 너무나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지금 4월달 진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우려한 건 이 제목과 똑같습니다. 변곡점인데 왜 재건축발 폭등이 재현될까봐. 자, 부동산 대폭락 징후.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하향 추세인데 먼저 첫 번째 공급 물량 확대. 지금 공급 물량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돼. 올해 떨어지든 뛰든 또는 내년 초까지 뛰든 떨어지든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인데 왜 지금 잡아도 비과세가 돼야 하는데 그때 떨어져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안 좋아요, 느낌이. 왜?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 200만 가구 폭탄. 물론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전세 가격 하향 추세.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급추락하고 있어요. 3개월 연속. 실거래가도 하향 추세. 지금 실거래가도 지금 월간 단위 3월에 지금 급추락하고 있죠. 거래량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은 역대급 감소입니다. 12월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는 더 감소됐고 4월 달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 비해서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쌓이고 있어요. 12월 대비 30%나 매물은 늘어났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서울 79, 또 77로 떨어졌더라고요. 전국 70, 100 한참 밑이야.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매수자가 지금 우위야, 우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우위라고요. 30대 패닉바잉도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12월 이후에 급감 추세. 자, 이러한 대폭락 징후가 쭉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발 강남 재건축 상승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2월달 쭉쭉 내려가다가 4월 5일 0.28로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이 KB 기준입니다. 물론 4월 5일자 기준 보면 한국감정원은 좀 내려왔어요. 근데 KB는 서울은 뛰었어요. 그 다음에 돈의 힘. 수도권 집값 내년까지 오른다라고 막 그러는데 오세훈 효과로 아무튼 강남 3구 최근 봤더니 보세요. 송파 올라가고 있네요. 강남 자, 서초 뛰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강남 3구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얘들이 뛰면 서울로 번지거든요. 자, 이제 재건축 벌써부터 들썩. 압구정 15억 뛰었다. 양천 목동은 좀 내려왔고 강남 뛰고 있고 노원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도 뛰고 있고요. 서울 시세는 전반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보합입니다. 한강변 10억 껑충. 결국 재건축 급히 풀어야 집값이 안정된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신고가 경신 압구정 현대 65억 했던 게 8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지만 51억 했던 게 그 단기간에 3월 달에 51억 5천에 거래된 게 어떻게 63억이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자, 그 다음에 잠시중공 5단지도 지금 1억이 뛰었고 음마 2억 뛰었고 목동도 1억이 뛰었고 잠시중공 5단지는 또 최근 거래돼 갖고 3억이 뛰었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1만 건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2,500건까지 했다가 4월달 지금 현재 78인데 아직 4월달 가봐야 알잖아요. 이거에 또 반토막 뛸 가능성이 커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요, 지금. 자, 확 줄어든 주택 매수세. 지금 100 이하로 추락하고 있는데 77.3 계속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재건축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는 참 분위기 좋았어요. 이 물량에 당할 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세도 그렇게 나와요. 수도권, KB 시세부터 보면 전국 광역시 다 추락하고 있죠. 아직 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추락하고 있고. 다만 KB는 서울은 조금 이제 올랐죠. 자, 부동산 114 9일자 기준으로 역시 서울이 좀 내려온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지금 서울만 놓고 본다면 약간 좀 하향세.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역시 하향세. 인천만 좀 올라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3사 시세 그래프가 하향세인데 이번 주는 이제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직 지표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발
좀 그게 조금 걱정돼요. 1년간 서울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동네 봤더니 노도강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변방 지역이 많이 준다고 제가 노래 불렀죠. 특히 중소형, 소형 평형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오히려 강남 3구를 압도하고 있죠. 서울 평균이 21.7, 강남은 한 15%밖에 안 되고 평균이. 그리고 노도강은 33, 4%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뛴 줄 아세요? 세종시가 제일 많이 뛰었고, 그 다음 성남 많이 뛰었고요. 영등포, 노원구, 동작구, 서울도 전체적으로 많이 뛰었죠. 참 정말로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이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가 기존 정책, 재건축, 공공참여의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2년 실거주 의무 부과한다고 했는데 약간 움직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이건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비슷하죠. 용적률 층구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층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공시가격 인상률을 10% 밑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여당이. 대출 규제. 자,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시가 15억 이상은 아예 금지인데 청년 실수요자 전제로 DTI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 정부도 공감대 형성. 이 여당 움직임에 조금 이제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규제 중에서 집값에 자극을 주는 규제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집값 거품 걱정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각국 금리, 다른 나라가 집값이 너무 또 뛰니까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아일랜드 20년만 보자고요. 지금 다 뛰고 있죠. 이렇게. 여기 2000년부터 들어와서 꾸준히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좀 떨어지고, 자 2015년부터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있고, 주택건설 뭐 이런 부분도 나와 있네요. 재건축 12호 폭등 참 기록적인데 4월 집값 지금 변곡점인데 쭉 내려가서 난리통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반등해서 난리통. 어찌됐거나 대출 너무나 지금 많아요. 그걸로 아파트 지금 이 짊어진 꼴이 됐는데 이제는 이러한 영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 대세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 현상만 가지고 계속 오른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보며 얼마가 오르든지 오름폭에 비례해서 낙폭이 커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